예. 안녕하세요. 소유 아빠입니다. 오늘은 혼자 또 먹게 됐거든요. 와이프하고 소희가 서울에 갔어요. 이 친정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너무 낮에 차례 지내고서 기름진 음식만 많이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위가 좀 부담이 돼가지고 조금 편안한 음식을 준비한 게 치즈 떡볶이, 뭐 거기다 어묵을 좀 넣고 파를 좀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맛을 볼게요. 어떤 맛이 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가까이서. 요런 빛깔이 나거든요. 이거는 뭐 한 5분이면 요리하는 간편식이니까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한번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고추장 떡볶이하고 좀 다르게 치즈 떡볶이가 애들 입맛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번 시도를 해본 거예요. 처음이니까 저도 맛이 어떨지. 이게 일반 떡볶이랑 똑같긴 한데 고추장 맛은 나지 않고 약간 좀 순한 치즈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매콤한 고추장 맛이 더 좋긴 한데 좀 너무 순한 것 같아요. 조금 어린아이 애기들한테 맞는 입맛 같아요. 그래서 좀 먹어볼게요. 치즈 맛이 나요.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위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 고추장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을 때 위가 좀 안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위가 좀 부담이 되고 좀 순한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분한테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치즈 떡볶이. 맛있나요? 사실은 분식을 왜 먹냐면은 라면하고 이런 거는요. 그러니까 밥만 이렇게 계속 먹으면 입맛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계속 뭐 수십 년간 밥국, 김치, 밥국, 김치 뭐 이렇게 먹으니까 입맛이 떨어질 때가 있어. 새로운 걸 좀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새로운 맛, 새로운 것들. 떡볶이도 새로울 건 없어요. 근데 이거 잘 먹지는 않거든요. 뭐 어른이 돼서 분식을 먹을 일은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뭐 괜찮아요. 요즘에는 뭐 위도 좀 부담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이상하게요. 50이 넘어가니까. 괜찮아요. 스테이크로 치면 웰던보다는 미디엄 레어를 선호하는 거죠. 빛깔은 카레 맛이 나는데 실제로 치즈 맛이 나요. 제가 그 오전에 이제 차례를 지냈잖아요. 어머니 집에 혼자 계시는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음식을 한 거를 근데 이제 동생 내외도 오고 이제 많이 왔는데 다 찍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렇게 분위기도 좀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얼굴 나오는 것들이 이제 조금 힘들어해서 제가 할 수 없이 이렇게 차례상만 딱 찍었거든요. 한 1분 30초짜리 차례 우리가 이제 저희들만의 고유의 그 차례하는 그런 거 그리고 좀 간소화 시켰어요. 너무 막 힘들까봐 간소화 딱 시켜서 했는데
하루도 안 됐는데 많은 분들이 한 250분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집은 어떻게 차례를 하고 있는가가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해놓은 과일 몇 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반찬, 그 다음에 고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꼬치 뭐 이렇게 꼬지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를 좀 그다음 술, 그 다음에 이제 탕국, 그 다음에 이제 밥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으면 좀 더 차릴 걸 그랬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차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차례상, 제사상을 받을 수가 없어. 제가 이렇게 조카들과 제 어린 딸을 보니까 과연 저것을 받아들여서 성인이 돼서 할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여행을 많이 가고 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나름대로 또 안 하잖아요. 그런 게 1000만 명이 되고 종교에 따라서 이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인구도 줄어들고 풍습도 많이 바뀌고 저는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없어지지 않을까. 아니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자녀들을 교육할 때 대안을 많이 생각해요. 풍속은 미풍양속이라고 굉장히 좋다고 전통적인 그 풍속을 좋아하지만 결국에는 현실에 급속하게 발전한 우리나라에는 안 맞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저걸 받아들여야 되는가. 지금은 조금 명맥이 유지되고 있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을 때 저게 남아있을까. 저는 일부 가정에서만 한 10% 20%만 남아있고 나머지 가정들은 자유분방하게 그냥 가족 모임,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그런 그냥 일반적인 문화로 바뀌고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안은 어떠세요? 그리고 예전에 뉴스에 이렇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었는데 간소화하는 그 차례상이 나왔더라고요. 뭐 전 부치고 그 다음에 동그란땡 하고 막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만두도 빚고 막 뭐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걸 다 간소화시키고 딱 7개, 8개, 9개만 이렇게 차리는 거로 해놨는데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저는 밤을 까는데 1시간을 깠어요. 이렇게 밤을 까는데.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정성이 들어갑니까? 나물 해야 되지, 국 해야 되지, 다 준비해야 되니까. 확실히 떡볶이는요, 여러분들도 알아두실 게 떡볶이를 사신 다음에 떡볶이만 하지 않고 어묵을 사셔야 돼요. 어묵을, 부산 어묵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를 사서 잘라서 넣으셔야만 맛이 조화를 이뤄요. 떡볶이만 먹으면 조금 부족해요. 저는 이제 파도 넣었는데 파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할 거는 이거 왜 해놨냐면 다음에 요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짜장인데 짜장 떡볶이. 이건 제가 처음 봤거든요. 이게 무슨 맛일까? 짜장에다 떡볶이 괜찮을 것 같아요. 고추장 떡볶이 일반적인 것만 맨날 먹다가 이건 어떨까? 제가 그래서 이걸 한번 시간이 되면 이걸 한번 해보려고요. 동원에서 나왔는데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요즘에는 자녀를 좀 많이 안 낳잖아요. 그래서 제 동생이 이제 초등학교 선생인데 애들이 굉장히 반에서 굉장히 숫자가 줄어든대요. 뿐만 아니라 학교도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지금 하나씩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대학도 지금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는 인원이 적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씩 없어지겠죠. 줄어들고 또 통폐합되고 줄어들고 중학교, 고등학교, 결국 대학까지 10년 후에 가면 대학까지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저도 사실은 늦게까지 늦은 나이까지 아기를 안 낳고 결혼도 안 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늦은 나이에 아기를 갖게 된 건데 저는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의 심정은 이해를 해요. 여러 가지 세상이 어렵고 힘들죠. 대학을 나와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직장을 얻지 못할 때도 있고 얻었다 하더라도 그 많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자녀를 갖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구가 자녀가 낳는 경우가 줄어들겠죠. 인구도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전반 파급 효과가 커요. 뭐 연금이 뭐 못 받게 된다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산업 인력, 전문 인력이 자꾸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지금 국가가 이제 자녀를 낳는데 뭐 돈을 한 명을 낳으면 뭐 얼마큼 지급한다, 부모도 급여를 지급하겠다, 여러 가지 당근책을 쓰고 있어요. 100만 원을 주겠다 뭐. 지금 군 단위에서도 한 명 낳으면 500을 주겠다, 두 명째는 1000만 원을 주겠다, 세 명째는 뭐 2천만 원을 주겠다,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군 단위, 군에 있는 시골에 있는 그 군 단위가 인구가 늘어날까요?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막 날까요? 그 500만 원, 1000만 원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결혼하기 어렵고 자녀를 다 낳기가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어떻게 하면 자녀를 좀 낳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인구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해결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해결책이 있어요.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 삶의 어떤 가치 중에 가장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그런 의문점을 한 번씩 던져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하고 밥을 먹고 취미생활을 하고 나이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요. 40, 50, 60 결혼도 하지 않고 애기도 낳지 않아요.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성이 만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만나가면서 이렇게 하되 애기를 낳지 않는다. 자, 그런 삶이 이제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런 삶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런 걸 다 차단하고 혼자 산다. 그런 인구가 늘어났을 때
저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리고 국가한테 묻고 싶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중에 가장 가치 있는 행위가 무엇일까? 건물을 짓는 거? 세계 여행을 하는 거?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면 그냥 연애만, 뭐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만 한 100명 만나는 거? 그게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의 취미생활, 낚시를 좋아한다면 낚시만 평생 하다 그냥 살다 가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인간의 가치 중에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것이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에요. 생명을 꽃피우고 생명이 꽃피워서 성장하고 다시 또 생명을 잉태하고 다시 꽃피우고 이래 반복이 되거든요.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과연 있을까? 우주가 황망해요. 우주가 막 깜깜하고 거의 생명체가 없어. 완전히 암흑 속에 갇혀져 있는 이 우주 속에서, 지구라고 하는 별 속에서 생명을 잉태하는데 그게 꽃이 될 수도 있고 나무가 될 수 있고 열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가장 고등한 동물체 중에 생명을 잉태하는 것, 그것이 우주적 관점에서는 저는 가장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중에 우선순위는 바로 생명을 잉태해서 그것을 인간적으로 잘 키워내고 아주 존귀한 인간, 아주 존엄한 인간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 그걸 또 기르고 낳고 기르는 그 행위들, 이것을 우리는 존중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고. 너무 좀 거창했나요? 제가 아기를 낳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낳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한 행위들, 내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산에를 가고 뭐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한 행위보다 저 생명체라고 하는 아주 귀엽고 아주 가치 있는 저 생명체를 내가 길러낸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의 추구하는 세계가 있을 겁니다. 내가 60이 된 분도 있고 70이 된 분도 있고 30이 된 분도 있고 나이가 다양하잖아요. 구독자들이 저를 시청하시는 이 구독자들이 나이층이 다양한데 여러분 층층마다 나이대별로 어떤 것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일까라고 한번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답변을 하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가치를 인지하고 인간으로서의 성숙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나만의 사투를 벌인 그 시간들이 있어요. 10년, 20년 끊임없이 고뇌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20대부터 30대까지 그런 인간으로서의 거듭나는 어떤 나려고 굉장히 사회적 인간을 극복하고 인간의 생명의 어떤 고귀한 가치를 깨닫는데 알게 되는데 시간이 걸렸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고통에 따랐어. 그 중에는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 속에서도 그걸 찾으려고 애를 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저라고 하는 어떤 저라고 하는 인간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것이 저에게는 좀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저와 관련된 이제 모든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과의 관계, 그리고 지금 이제 자식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끈끈이 이어져 오는 것, 그리고 또다시 세대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인간적인 관계들, 이것도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맛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순한 맛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매운 걸 싫어하는 분, 자극적인 걸 싫어하는 분은 이렇게 순한 맛으로 떡과 약간 치즈 맛이 나고 어묵과 같이 먹으면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옛날에 국수, 칼국수, 우동 뭐 이런 것만 먹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문화가 좀 바뀌었잖아요. 파스타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스파게티도 먹고 막 그렇게 변해가잖아요. 입맛이 그런 느낌이에요. 맨날 고추장 먹다가 치즈를 먹으니까 약간 좀 업그레이드 된 느낌. 그래서 저는 결론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혼자의 어떤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굉장히 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그러한 선택을 했었을 때 그 인생의 삶도 잘했다고 할 수 있고 반대로 또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인생을 선택했다면 또 그 나름대로의 삶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갈림길에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 저는 인간은 다양한 선택의 길에 놓여져 있고 우리는 그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 선택한 거에 대한 삶이 열려진다.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 이 선택을 하면 이쪽의 세계가 열리고 이쪽을 선택했으면 이게의 세계가 열리는 거. 여러분들께서 젊은 분들이 듣는다면 이쪽을 선택하면 나는 이러한 삶을 즐길 수 있고 이쪽의 삶을 선택하면 이쪽의 삶을 즐길 수 있다. 뒤집으면 이쪽의 삶은 불행해질 수도 있고 이쪽의 삶은 불행해질 수도 있고 행복한 거로 가자고요. 여기 선택해도 행복해질 수 있고 여기 선택해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결론이 좋죠. 혼자 자유롭게 사는 삶, 즐거운 삶을 선택한 그것도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었다. 그리고 내가 늦은 나이에 아기를 낳고 기르는 이 삶도 선택을 했을 때 너무나 가치 있다. 그러면 둘 다의 가치가 다 인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다 좋은 거 아니야. 또 여기가 안 맞아서 다시 돌아간다 해도 이 삶도 또 가치가 있다. 계속 살다가 또 아기 낳아도 가치가 있다. 둘 다의 가치가 다 있다. 공존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자화자찬했네요.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셨다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해죠. 설날을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도 아주 마무리가 잘 됐어요. 또 가족들과 친지들하고 즐겁게 보내시고 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